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서 조직 도형 도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직사각형 하나 만들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홈 탭에서 글꼴을 적당한 글꼴로 변경을 합니다. 글자 크기는 좀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도형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변경하고 도형 윤곽선은 회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크기를 적당히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형을 만들었고, 자, 이 도형을 수평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수평 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키가 복제 키고 쉬프트 키가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제한 후 슬라이드에서 드래그해서 모든 도형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렬을 클릭하고 맞춤해서 가로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개체들의 가로간격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다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를 선택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 메뉴를 열고 적당한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글자 크기는 아래쪽에 있는 글자보다는 한 단계 크기가 큰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메뉴를 열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빨강, 녹색, 파란 값을 적당히 입력해서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도형 윤곽선은 회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 도형을 아래쪽에 있는 4개의 도형 가운데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도형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맨 왼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역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로간격을 동일하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선택된 2개의 도형 가운데에 파란색 도형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자, 부서명 도형을 선택하고 위쪽 방향키나 컨트롤 방향키 또는 아래쪽 방향키나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셔서 적당히 거리를 조정을 해 주시고요. 도형 중에서 꺾인 연결선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파란색 도형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부터 드래그를 시작해서 맨 왼쪽에 있는 도형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역시 여기에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위쪽에 있는 연결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에 손을 떼면은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ESC 눌러 주시고요. 자, 같은 요령으로 꺾인 연결선을 선택하고 역시 같은 요령으로 같은 위치에서 드래그를 시작해서 2번째 도형에다 연결하고 ESC 꺾인 연결선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서 또 세 번째 도형을 연결해 주시고 ESC, 그리고 네 번째도 같은 요령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연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파란색 도형을 선택하고 위쪽 방향키나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객체가 이동이 되면서 연결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선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4개의 도형도 선택을 하고 위쪽 방향키 또는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보면 선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따라오지 않는 선이 있다면 제대로 연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선은 선택을 하시고 끝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만 다 선택을 해주시고 선만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회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다시 윤곽선 메뉴 열고 두께를 살짝 조정을 합니다. 자, 이건 필요한 경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G를 누르셔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지금처럼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4개의 하위 조직을 갖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떤 조직은 3개의 하위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조직은 5개의 하위 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3개의 하위 조직을 갖고 있을 때는 부서 그룹 개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하신 다음에 ESC를 눌러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 또 위쪽에 있는 선도 선택하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부서명을 선택하고 일단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하위 요소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요소를 클릭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요소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면 상위 요소를 이 하위 요소의 중간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이 꺾인 연결선이다 보니까 위에서 연결되는 선이 양쪽은 괜찮은데 가운데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수직선이 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꺾인 연결선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신 다음에 직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설정했던 선의 색깔이나 두께를 이 새로운 선에도 설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한데요. 기존의 선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에 붓이 나타나면 새로운 선을 클릭해서 서식을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ESC 눌러주시고요. 자, 같은 요령으로 하나가 더 추가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G 눌러서 그룹핑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개체를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간격이 이제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복제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꺾인 연결선 하나 더 그리셔서 위에서부터 연결하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동일하게 기존 연결선을 선택하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선을 클릭해서 서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부서명이 이 5개의 도형 사이에 배치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서명 Shift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선이 약간 이상하게 표시될 수도 있겠죠. 꺾인 연결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선을 클릭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식을 복사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이제 복사된 서식은 그 단축키를 통해서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서식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는 Ctrl Shift C, Ctrl Shift V 키입니다. 지금 이미 서식은 복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붙여넣기만 하겠습니다. Ctrl Shift V 키를 눌러주면은 서식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ESC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오른쪽에 있는 요소를 다 선택하고 Ctrl G, 또 가운데 있는 요소도 선택하고 Ctrl G.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 각각의 그룹 개체를 다 선택을 하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서 간격을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위 요소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직사각형 클릭하고 상위 요소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적당한 글꼴을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아래쪽에 있는 글자 크기하고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크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메뉴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하고 빨강, 녹색, 파란 값을 적당히 설정하셔서 색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도형 윤곽선은 회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이렇게 해주시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누르면 딱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ESC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서 동일하게 꺾인 연결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완성을 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 중간에 감사라든가 그런 어떤 조직이 이제 있을 경우에 가운데 점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선을 선택하고 모양 조절 핸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평이. 딜리트 키로 이제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꺾인 연결선을 쓰긴 하는데 왼쪽에 있는 도형에서 위쪽에서부터 드래그를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끝에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 이 위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이게 좀 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ESC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오른쪽에 또 만들어 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글자 선택하고 글꼴 적당히 바꾸시고 크기도 적당히 조정하시고요. 색은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윤곽선은 회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위치는 적당히 이제 조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평선으로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꺾인 연결선을 클릭하고 도표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감사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선들을 Shift 클릭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Ctrl Shift V 키를 눌러 앞서 복사해 두었던 서식을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ESC 키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감사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좌우 방향 키를 누르셔서 이동을 해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대표 위치도 너무 위로 갔거나 아래로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 키나 아래쪽 방향 키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우 길이가 너비가 너무 넓거나 좁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너비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선이 또 삐뚤어지게 돼요. 그럼 다시 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체의 너비나 높이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 눌러주면 너비가 넓어지죠. 자,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 키를 눌러주면 너비가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중심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위쪽 방향 키, 아래쪽 방향 키 눌러주면 또 역시 높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서명,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자, 컨트롤 Shift G 누르셔서 그룹을 해제하시고, 부서명만 Shift 클릭해서 선택을 해볼까요? 역시 도형의 너비를 조정하고 싶으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 왼쪽 방향 키, 이런 식으로 중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너비를 조정할 수 있고, 역시 Shift 위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높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번 키를 누를 때마다 기존 크기의 10%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조정이 되고, 그런데 10% 너무 큰 것 같고 좀 조금씩 조정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1%씩 조정은 가능한데요. 이제 기존 키는 Shift 방향키인데 이거는 컨트롤 키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눌러주면은 기존 크기의 1%씩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크기가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얼추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의 중심으로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드래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 스마트 가이드가 이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룹 개체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정렬해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정렬해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을 눌러서 정확하게 정가운데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PT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도예 중에 하나죠. 조직 도형 도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됐던 여러 가지 단축키들 기억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